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 이벤트가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좀 큰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전화 연결을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화 연결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진우 소장과 함께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니까 또 상당히 좀 새롭습니다. 예, 많이 불편합니다. 좀 불편하시죠? 저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네. 이게 그 얼굴을 보고 우리가 같이 좀 합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그 하니까 참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 좀 이 그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그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전화로 그냥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미국 네. 시장이 지난주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네. 시장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늘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아까 델타 변이 우려로 흔들리는 정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습니다만 그 제목이 참 어색한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과 방송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주가는 오를 때는 그냥 오르다가 나중에 제풀에 못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찢고 볶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그때 그 표현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했는데 지난주 도대체 왜 빠졌는가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미국 주말 흐름이나 우리 오늘 펼쳐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다면 지난주는 그냥 핑계는 델타 변이 확산 뭐 이런 식의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뭐 모든 시장에 있어서 롱과 숏들이 부딪히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기가 회복돼?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회복이 주춤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가 생길 거야? 인플레 안 생길 수도 있잖아. 예, 오히려 디플레가 걱정될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우나 한번 혹시 차트가 준비되셨다면은 다우도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지금 지난 주말에 오름으로써 사상 최고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 저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 상황 예.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좀 더 기어이 보고 싶은 레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레벨 기술적인 타깃이라 하는 것은 작년 팬데믹 때의 낙폭의 2.618배 이런 것이 지금 아마 모든 알고리즘에 다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요.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MACD나 RSI의 저 매도 다이버전스 조짐은 여전하기 때문에 찍고 돌아설는지 아니면은 밀리고 그 전에 이미 돌아설는지 그 다음 흐름도 보시면은 S&P 500도 일간 차트로 보시면 지난주 그냥 시장은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 하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롱이든 숏이든 정신없고 자신감이 없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시자면은 지난 6월 달에 엄청난 짱대 양봉을 만들었던 엔비디아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7월 들어서는 살짝 이제 음봉 내지는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양상이고 일간 차트로도 한번 다시 전향해서 보시더라도 지난주 수요일 날 제법 큰 폭의 한 이틀치를 잡아먹는 그런 짱대 음봉이 나오고 해서 지금 이 시장 미국도 지금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은 이번 주 주초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CP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지표들 뭐 산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표들도 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마켓워치에 한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자면은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는 게 예, 이 불마켓, 이 강세장이 적어도 5년은 간다. 5년 가면 우리 지금 이제 작년 3월부터 돌아섰으면 1년 반도 안 됐는데 5년은 간다 하면서 그 6가지 이유를 갖다가 막 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 회복되고 있다. 예,
지금 굉장히 증시에 우호적인 연준이 있다. 음. 무슨 밸류에이션도 좋아진다, 실적도 좋아진다 등등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월가의 주식 관련, 경제 관련 매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흥분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예. 저는 조금은 냉철하게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고 그 변동성을 갖다가 사후적으로나마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시장 상호 간의 그 상관관계도 깨지고 있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가가 5년간 상승한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분석을 했던 입장에서 한마디만 코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이 굉장히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주가가 조금 후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 주말 정도에 주가가 그냥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바이러스의 영향, 즉 코로나19의 영향은 이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지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3월에 우리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해서 딱 들었을 때처럼 그렇게 대응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경제가 봉쇄로 가고 있고요. 봉쇄로 가고 아무도 전 세계가 올 스톱하고 비행기도 못 뜨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예, 이번에 이 변이 바이러스는 그러면 실제 확진된 이후에 증상은 어떠하며 사망률 등의 어떤 치명률은 어떤 식인가? 그렇게 된다면 방역 조치도 사실상 경제 활동을 갖다가 얼마나 저하시키지 않는가를 갖다가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일 심각하다는 영국 같은 경우가 사실상 아직도 보면은 고민 중입니다. 예, 경제 봉쇄는 생각 못하는 것 같고 싱가포르는 이게 아예 집단 면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거 한데 지금 이제 뭐 오늘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꺾었습니다만 유로 2020 경기를 보거나 메이저리그 야구 보면은 저쪽은 그렇게 델타 변이를 가지고 작년 같은 그런 식의 공포감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채 10년물 일간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미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인데 지금 포인트는 이 시장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네. 나오는 거는 위클리인데 위클리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금리가 1.2453%까지 빠졌을 때는 전주 대비 13% 이상 빠졌습니다. 그렇죠. 결국 예, 그래서 주간으로는 5.36% 빠졌는데 저게 미국채 수익률이 하루에 3%, 4% 하루에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닌데 그다음 일간 차트를 보여주신다면은 뭐 혹자들은 지금 200일 선을 갖다가 목전에서 멈췄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인포맥스 차트에서는 200일선도 물고 내려왔습니다만 저는 피보나치에 오히려 더 집중합니다. 예, 즉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의 금리 국채 수익률 상승하고 나서 돌기 시작해서 처음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있는 피보나치 레벨 23.6%에서 한 서너 번 막히다가 그게 깨지면서 또 한 번에 뭐라고 할까요? 국채 숏 세력들의 숏 스퀴즈가 유발됐다고 저는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쭉 밀렸던 것이 38.2%라고 하는 저 레벨에 오니까 1.25%도 하회하니까 저때 그냥 급격하게 또 이제는 국채 수익률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국채 수익률 하락, 금리 하락이 성장주, 기술주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어떤 시황을 전개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밀리니까 저것이 오히려 경기 둔화를 갖다가 국채 시장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막 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난주 목, 금 이틀에 걸쳐서 미국채 시장에서는 뭔가 변곡점이 왔습니다.
변곡점이 와서 국채 수익률 하락세가 이제 멈췄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번 주 중에 이제 추가로 발표되는 CPI 같은 거 이미 이게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CPI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표되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이제 갖다 붙이기는 시황쟁이들이 갖다 붙이기는 지난주 증시가 막 흔들릴 때는 리스크 온 오프에서 리스크 오프로 가느냐 위험 회피로 가면서 디플레 내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반등이 났으니까 또다시 리플레이션 트레이더 즉 은근히 유동성에 힘입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그쪽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국채 수익률은 다시 또 오를 수가 있는데 이 현재로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갖다가 금융주에도 호재니 뭐니 해서 좋게 보는 분위기인데 이게 또 시장에 또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내지는 전반적인 시장의 금리 상승으로서 또 악재로 이렇게 인식될 레벨은 어디쯤일까? 그걸 또 이렇게 주목하면서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장중까지 따져서 거의 100포인트 넘게 한꺼번에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말씀으로만 드리자면 기술적으로는 뭐 코스피가 60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60일선은 뭐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아직 수급 측면에서 밀리면 사겠다는 곳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이 꼭 개인일 수도 개인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또 변합니다. 예. 우리 개인들 굉장히 뭐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개장 초만 하더라도 또 대거 매수에 나오고 지난주 1.8% 사들이만 하루에 예. 그런데 지금 또 차익 실현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신용만 하더라도 벌써 24조가 넘고 시장 시가총액이 커진 만큼 과거 대비 신용 규모도 커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은 버틸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3,316 우리가 봤던 장중 최고치이자 또 사상 최고치였던 그 레벨을 갖다가 올라서는 데는 시간은 제법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너무 지금 이제 다들 흥분한 상태여서 이간이면 다음 어디야를 막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또 갑자기 메타버스 하니까 그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는 예.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뭐 좀 정신없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우량주를 들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답답함은 앞으로도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어떤 그 변화한 모습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서 1,150원대를 지금 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뭐 1,150을 갖다가 지난주에 한번 찍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센터장님과 같이 했던 뭐 저의 표현으로는 시장은 볼 레벨은 기어이 봐야 된다 하는 그 측면에서 예. 이번 랠리에서 꼭 찍었어야 될 레벨이었고요. 1,150을 찍은 다음에는 지금 달러도 글로벌 달러 시세도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 또 단숨에 올라가기에는 좀 그가기도 합니다. 달러는 일간 차트에서 우선은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작년 3월 이후 이렇게 저 부분, 저 화살표로 표시한 저 부분은 말이죠. 예. 뭐였는가 하면은 연준이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연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통화 수합 제공할게. 예. 예, 너희 원화도 맡겨라. 그거 받아주고 우리 600억 달러 줄게 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 몇 차례 이렇게 연장한 끝에 최근 나온 뉴스로는 이제 금년 말까지 연장입니다. 애초에 9월 말에 끝나기로 했던 거 3개월 더 연장했는데 그동안 연장을 해도 6개월 하다가 이번에 3개월 연장만 해서 연말에 가면은 통화 수합은 현재로서는 종료되는데 예. 과거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외환시장이나 증시의 어떤 흔들림을 막아주는 묵직한 뉴스는 늘 통화 수합이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달러 죽게 하는 그 뉴스였는데 이제 이번 연말에 가서 과연 미국이 그때 혹시나 시장이 또 흔들릴 때 통화 수합을 연장해 줄 것인가의 여부는 중요합니다만 우선 여쭤서
뭐 수출이 계속 좋다, 거주자 외화 예금도 많다. 수급 측면에서는 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글로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우선은 시장 자체의 흐름을 갖다가 따라가 주시죠.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정배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환되고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다면 한번 보시자면은 달러 인덱스와 밀접하게 가는 우리 달러원 환율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이나 저걸 갖다가 오늘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슬라이드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MSCI 이머징 통화 지수입니다. 예.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머징 통화들이 강해진다는 얘기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은 이머징 통화들이 약세라는 얘기인데 조금 지금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패턴도 약간 헤드앤숄더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사실 크리티컬하고요. 그다음 달러 월간 차트를 보시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1140에서 50 사이 이 레벨은 서울 외환시장의 중심 환율입니다. 예, 그렇네요. 2003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2002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의 그 글로벌 달러 약세 기간에 우리가 무모하게 달러 매수 개입을 통해서 저지했던 그 레벨이 1145원 근처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 지금 올라서고 했으나 지금 우리 시장은 위도 아래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게 저 월간 차트에 우상향하는 빨간색과 우하향하는 초록색 선 저게 수렴하고 있는 것이 보시다시피 위로 가자니 대기 매물이 많고 밑으로 가기에는 그저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믿기에는 뭔가 또 찝찝한 면이 있는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좀 수렴되고 있는데 이래저래 최근 나오고 있는 무슨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아니면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결국 금년에도 찬바람 부는 한 10월, 11월, 12월 4분기 무렵이 의외로 외환시장에서나 증시에서나 큰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거기서 달러가 약으로 가주는 상황이라면은 증시는 또 한 번 랠리가 달러가 강으로 해서 우하향하는 저 선을 여는 쪽으로 간다면은 증시는 또 흔들리는 그런 어떤 양방향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델타 변이 확산 소식을 듣자마자 작년 기억을 되듬으면서 그럼 주식 올라야겠네. 이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1차적인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동의 내지는 시장 모멘텀이 굉장히 스포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예. 당분간은 그 환율도 1,130원에서 1,150원 그 사이에서 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네.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3만 불대에서 계속해서 예.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비트코인은 제가 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 약발도 안 통합니다. 예. 예, 지금 그 트위터 하나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는데 7월 2일 날 또 저렇게 도지코인 폴리토피아라고 해서 뭔 소린지도 모를 폴리토피아는 거기 테슬라에 있는 그 게임인가 봅니다. 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짜 저 트윗에 들어가서 저 트윗을 7월 2일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저 차트 위에 묘하게 살짝 가려져 있는 저 사진은 굉장히 음란한 사진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트윗을 하고 저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도지코인 차트 보시면은 7월 2일 날 또 저렇게 저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일 날 도지코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일론 머스크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최근에 그렇게 우리가 또 여기저기에서 이더리움 했을 때에 그것이 그래서 또 저런 식의 수직 상승의 각도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어디든 환율이든 저런 식의 수직 상승의 기울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주 유혹적인 시세지만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저기도 지금 다친 세력들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리는 그리고 향후 그 운명 자체도 정체성 자체도 굉장히 흔들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